여러분, 생선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 음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각종 미네랄이 풍부해 두뇌와 혈관에 좋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만 알고 있는 이 생선들 중에도 나이가 60세를 넘어가면 오히려 약보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치매와 심장마비, 심지어는 암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국내외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많이 안 먹고 술도 줄였으니 괜찮겠지. 대신 생선은 마음 놓고 먹어도 좋은 거잖아.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선이 다 똑같이 우리 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구워낸 생선을 즐겨 드셨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큰 생선들을 선호했죠. 고소한 향,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접시를 앞에 두고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흐뭇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어르신은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원 진단에서는 혈관성 치매 초기 단계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 건강식으로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생선의 종류입니다. 어떤 생선은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아 혈압을 악화시키고 어떤 생선은 바닷속에서 중금속을 축적해 우리 뇌와 신경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또 어떤 생선은 조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나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며 혈관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결국 무심코 선택한 생선이 우리의 치매와 심장마비 위험을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대사 능력과 해독 능력이 2030대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독소가 들어와도 간과 신장이 열심히 처리해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서서히 약화되면서 작은 독소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젊어서 먹어도 별탈 없었던 생선이 노년기에는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젊을 땐 생선구이를 실컷 먹어도 소화가 거뜬했는데 요즘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 혹은 먹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좀 더 신중하게 먹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 생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환경에 민감한 식품입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항생제 남용, 양식 과정의 사료 문제까지. 이런 요소들이 고스란히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사실은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심장학회, 국내 식품안전처에서도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생선 종류들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특정 생선을 습관적으로 먹을 경우 뇌신경계 손상과 혈관, 건강 악화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안 먹기만 못한 생선 4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4가지 생선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치매와 심장마비, 그리고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평소 즐겨 드시던 생선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 반드시 식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지 말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위험한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까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생선 4가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고등어 소금 폭탄의 덫.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인기 생선입니다. 구워놓으면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따끈한 밥과 함께 먹으면 그 기름진 맛에 절로 젓가락이 갑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리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 판매하거나 구울 때
듬뿍 소금을 뿌려 조리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세 이후의 혈관은 이미 탄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과다하게 들어간 고등어를 자주 먹게 되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치솟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소금에 절인 고등어 한 토막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성인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장이 나트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므로 먹는 즉시 혈관이 큰 부담을 받게 되죠. 게다가 고등어는 지방 함량이 높아 구울 때 쉽게 연기가 나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합니다. 즉, 염분과 발암물질이라는 이중의 덫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참치 중금속의 그림자. 참치는 고급 생선으로 통조림이나 횟감으로 자주 섭취됩니다. 하지만 참치는 바다에서 오래 살아남는 대형 어종이라서 수은 같은 중금속을 많이 축적하게 됩니다. 수은은 특히 뇌와 신경계에 치명적입니다. 나이가 들어 뇌세포가 줄어들고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은이 꾸준히 들어오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거나 혈관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참치에도 중금속이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년층의 간과 신장은 해독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만 먹어도 서서히 쌓여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참치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기름과 소금이 더해져 나트륨과 지방까지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므로 두 번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삼명태동태 단백질은 많지만 빈약한 영양과 나트륨의 함정. 명태는 우리에게 친근한 생선입니다. 동태찌개, 명태조림, 북어국 등 다양한 요리에 빠지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태는 단백질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필수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즉, 균형 잡힌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가공 과정에서 대부분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서 판매됩니다. 동태찌개 한 그릇의 국물 속 나트륨은 하루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또한 명태는 단백질 구조상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퓨린은 몸속에서 요산으로 분해되는데 노년층에게 흔한 통풍이나 신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는 60세 이후에 명태를 자주 섭취하면 관절 통증과 신장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사농어 양식의 그림자와 기름의 덫. 농어는 담백한 맛과 쫄깃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양식으로 길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양식 농어는 성장 촉진을 위해 항생제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먹이는 값싼 사료가 위주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질이 떨어지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농어는 생각보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겉으로 담백해 보여도 실제로는 기름이 많아 노년층의 느려진 소화 능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담석증이나 지방간,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농어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는 소금과 발암물질, 참치는 중금속, 명태는 나트륨과 퓨린, 농어는 양식 과정의 문제와 지방.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노년층 건강에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주 먹는 것을 경계하라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작은 차이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젊을 땐 아무렇지 않던 생선도 노년기에는 치매와 심장 질환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생선 고등어, 참치, 명태, 농어. 왜 우리가 60세 이후 주의해야 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몸에 안 좋다라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학계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임상 연구들이
이 경고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 고등어와 염분 발암물질 문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추적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4지 이상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2.5배 높았고 심장마비 발생률 역시 1.8배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소금에 절여파는 고등어 한 토막이 이미 2지 이상의 나트륨을 함유한다는 점입니다. 즉, 밥 한 끼에 고등어 한 토막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채워버리는 셈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등어를 200도 이상의 불에서 구울 때 생성되는 벤조피렌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한 안전 기준치를 35배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젊은 사람의 몸이라면 그나마 방어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체내 해독 효소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NA 손상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즉,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염분과 발암물질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참치와 중금속 축적. 참치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과 환경보호청 EPA 공동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치 특히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는 중금속 수은 농도가 높은 어종으로 분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체중 1kg당 0.1마이크로그램 이상의 메틸 수은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혈뇌 장벽의 보호 기능이 약화되어 수은이 쉽게 뇌 조직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혈중수은 농도가 높은 그룹은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12% 낮았고 치매 위험이 1.7배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 심장마비나 부정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참치는 젊은 세대에게는 단백질 공급원으로 괜찮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치매와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겁니다. 삼명태와 퓨린 나트륨. 명태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생선이지만 퓨린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건조된 명태 백지에는 퓨린이 약 170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풍 환자에게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통풍 환자 중 명태나 멸치, 건어물을 자주 섭취한 그룹은 요산 수치가 평균 1.5mg/dl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관절염 증상 악화와 신장 질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또한 명태를 활용한 요리 특히 동태찌개 같은 경우 국물 속 나트륨이 문제입니다. 식품안전처가 전국 식당의 동태찌개를 분석한 결과 1인분 국물에 평균 2,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 2,000mg를 훌쩍 초과하는 양입니다. 노년층은 이 정도 나트륨만 섭취해도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사농어와 양식의 문제. 농어는 대부분 양식으로 공급되며 이 과정에서 항생제와 합성 사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수산자원학회 연구에 따르면 일부 양식 농어에서 항생제 잔류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고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농어는 인위적으로 빠른 성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체내 지방 비율이 높습니다. 실제 분석 자료를 보면 양식 농어 백지당 지방 함량이 10지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담백한 맛과 달리 숨겨진 지방 폭탄인 셈입니다. 2017년 유럽 심장학회 ESC에서는 고지방 어류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노년층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4배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상승이 문제였는데 이는 지방간과 고지혈증을 심화시켜 결국 심장마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생선 모두 각각의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등어는 소금과 발암물질 문제, 참치는 수은 축적 문제, 명태는 퓨린과 나트륨 문제, 농어는 양식 과정과 지방 문제. 이 네 가지 요인은 노년층에게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에는 간, 신장, 심혈관계 기능이 약해져 해독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더라도 30대보다 훨씬 큰 피해가 생기는 것이죠.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심코 자주 먹지 말라. 먹는 횟수, 조리 방법, 생선의 종류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바로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례 1. 매일 고등어 구이를 즐기던 72세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은퇴 후 부부와 함께 시골 마을에서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등어를 구워 먹는 것이 일과처럼 자리 잡았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소리가 주방을 채우고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울 때마다 그는 흐뭇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서서히 오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이 소금에 절여진 듯 굳어 있다. 주치의가 한 이 말이 가족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생선은 건강식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고등어를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등어는 소금에 절여진 상태였고, 5년간의 누적이 결국 혈관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례 2. 참치회를 즐기던 68세 이 여사님. 이 여사님은 친구들과 모임에서 늘 참치회를 즐겼습니다.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 때문에 참치를 먹을 때마다 왠지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소견이 보인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수은 농도가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참치 같은 대형 어종을 장기간 즐기신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충격을 받았죠.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참치를 끊고 다른 단백질로 식단을 바꾸었지만 이미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사례 3. 북엇국을 즐기던 75세 박할아버지. 박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마다 북엇국을 찾았죠.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을 달래줄 때의 그 시원함, 그것이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과 발가락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통풍 진단을 내렸습니다. 혈액 속 요산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혹시 명태나 북어, 멸치 같은 걸 자주 드시나요? 박 할아버지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몸에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북엇국은 단백질은 많지만 퓨린 함량도 높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습관은 결국 관절 건강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사례 4. 양식 농어를 자주 먹던 70세 최 여사님. 최 여사님은 소화가 잘 되는 담백한 음식을 찾다가 농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시장에서 농어가 담백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주 두세 번씩 식탁에 올렸죠. 그러나 몇 년 후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나요? 라는 질문에 최 여사님은 아니에요. 전 기름진 걸 안 좋아해서 농어 같은 담백한 생선만 먹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양식 농어는 의외로 지방이 많습니다. 담백하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기름이 많아 노년층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때서야 최 여사님은 알았습니다. 담백한 맛이 반드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족들의 고백. 공통적으로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생선은 무조건 좋은 줄만 알았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선을 건강식으로만 여기고
종류나 조리법은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이 보여주듯 무심코 선택한 한 가지 습관이 수년 뒤에 치매, 심장병, 통풍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분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르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고등어, 참치, 명태, 농어 이 네 가지 생선을 무심코 즐겼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선의 선택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그 욕망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경쟁이 곧 삶이었고, 성취가 곧 존재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랐는가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남아있는가, 그리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남겼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보면 평생 돈을 벌고 지위를 쌓고 남들이 부러워할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랑으로만 채워진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금이 가고 결국은 옆에 아무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멈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때 사람들은 진심으로 내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작은 대화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어주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그 순간이 쌓이고 쌓여 인생의 황혼기에 진짜 친구,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쟁과 비교가 당연했지만 노년의 지혜는 비교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내 자식이 잘 되었든 남의 자식이 더 잘 되었든 그것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 한 끼 나누며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관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전히 내가 이만큼은 해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표정에서, 태도에서, 삶의 무게감에서 이미 상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을 삼가는 겸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은 자랑 대신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랑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말 대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내 기쁨을 드러내되 그것을 상대에게 자랑이 아닌 감사로 전달하는 순간 관계는 단단해지고 그 안에서 진심이 오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쾌감을 주지만 겸손은 평생의 존경을 남깁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이제 성과를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나눔과 성숙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겸손을 통해 관계를 지키고 감사로 마음을 전하며 배려로 주변을 따뜻하게 감쌀 때 우리의 노년은 누구보다 풍요롭고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자랑 대신 미소로, 비교 대신 배려로, 그리고 경쟁 대신 감사로 삶을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곁에는 진짜 내 편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들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